안 돼.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있는 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복습. 자, 현대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에서 여러분 TS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TS 노트의 그 오답하는 부분에다가 한번 해주십시오. 자,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뭐? 아니, 월말 평가는 아직 안 봐요. 2단원이 끝나야 봐요. 자,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오비탈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양자수가 필요하고 이 양자수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그 양자수에서 첫 번째 주양자수로 갑니다. 주양자수를 가기 위해서 전자 껍질을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전자 껍질이 K 껍질일 때, 전자 껍질이 L 껍질일 때, 전자 껍질이 M 껍질일 때 주양자수는 어떻습니까? 주양자수는 기호 N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주양자수는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3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위양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그럼 방위양자수는 L이라고 쓰고요. 주양자수에서 방위양자수를 쓰려면 방위양자수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n-1까지 나타낼 수 있고 이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써보세요. 방위양자수. 자꾸 써야지만 기억이 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써보셔야 돼요. TS 노트에다가 TS 노트 우리 그 틀린 문제 쓰는 공간에다가 쭉 옆으로 해서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복습 들어가고 전자 배치 들어갈게요. 자꾸 복습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 많이 나오니까 해주세요. 희성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갈게요. 주양자수가 1이면 주양자수에 의해서 방위양자수는 결정이 되니까 1 빼기 1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방위양자수가 0이 됩니다. 그 다음 얘는요. 2에서 1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0과 1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에서 1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0, 1, 2가 나온다고 했어요. 쌤 왜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원자핵이 있을 때 주양자수가 1인 I, 원자핵이 있을 때 주양자수가 2인 I, N1, N2. 원자핵이 있을 때 주양자수가 하나, 둘, 셋, N1, N2, N3인 I가 있으면 자, 주양자수가 1일 때 0, 1을 빼주면 0이 나와요.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주양자수가 2일 때 1을 빼주면 1이 나와요. 그럼 얘가 0, 1이라는 거예요. 됐죠? 주양자수가 3인데 1을 빼주면 2가 나와요. 그럼 얘가 0, 1, 2라는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3개 쓰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 요 0이 무슨 오비탈에 들어간다고요? 0이 S 오비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건 기억납니까? S. 그럼 여기 있는 0은 전부 다 무슨 오비탈에 들어간다? S. 1이 뭐에 들어간다고요? P. 그럼 1이 뭐에 들어가요? P. 그러면 3은 여기에서 세 번째 있는 주양자수가 3인 2는 뭐에 들어간다고요? D 오비탈에 들어가 줍니다.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적어주면 되죠. 얘는 S 오비탈. 얘 S, P. 얘는요 S, P, 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위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S 오비탈은 원 모양이고 구 모양이고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는 아령 모양입니다. 했던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양자수가 있어요. 자기양자수는 방위양자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ML이라고 나타내는데 이 방위양자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 뭐까지 나타낼 수 있다? 플러스 L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적 방향을 뭐 해준다? 결정해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 방위 양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기 양자수에 영향을 미쳐주면 자기 양자수 ML은 뭡니까? 2L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나와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니다. 0일 때는 마이너스 0도 없고 플러스 0도 없으니까 뭐 쓰라고? 0 쓰라고 했죠? 그쵸? 0일 때는 그대로 0이에요. 그런데 1은요. 마이너스 1에서 뭐까지 쓸 수 있다? 플러스 1까지 쓰는데 가운데 누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 0일 때는 그대로 0입니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써주면 되고 2일 때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갑니다. 하고 있는 거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자기 양자수가 이렇게 됐을 때 주양자수가 1일 때 S오비탈이에요 해서 얘는 뭐라고 쓴다고요? 1S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 얘는 주양자수가 2일 때 S오비탈이에요 해서 2S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데 얘는 주양자수가 2면서 마이너스 1이면 2px가 돼요. p오비탈의 주양자수가 이고 x축에서 R형 모양으로 전자가 발견됩니다. 이 뜻이죠. 그 다음 얘는 2py가 돼요. 주양자수가 이고 p오비탈 y축을 기준으로 전자가 발견돼요. 그 다음 얘는 2pz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걸로. 자, 그럼 얘는 주양자수가 3이니까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요? 3s. 맞죠? 그 다음 얘는요. 3px, 3py, 3pz가 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D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하고 봤어요. 주양자수가 3이면서 D오비탈의 XY 평면에서 전자가 발견됩니다. 주양자수가 3이면서 D오비탈의 YZ에서 발견됩니다. 그 다음 주양자수가 3이면서 ZX에서 발견됩니다. 그 다음 주양자수가 3인 D오비탈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서 발견됩니다. 그 다음 주양자수가 3인 D오비탈의 Z제곱에서 전자가 발견됩니다. 해서 이렇게 오비탈의 방향까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스핀, 자기, 양자, 수였죠. 스핀 자기 양자수는 MS라고 나타내는데 스핀 자기 양자수는 딱 2개밖에 없다 했어요. 뭐? 전자가 우리가 자기장 속에 N이 있고 S가 있고요. 여기에 N이 있고 S가 있어요. 자기장 속에 전자를 두었을 때 이 전자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하고 있고요. 자기장 속에 전자를 누었을 때 이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쵸? 그리고 스핀을 나타낼 때 플러스 2분의 1은 화살표를 어디로? 위로. 그 다음에 스핀을 나타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은 화살표를 어디로 나타내자? 아래로 나타내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스핀 자기 양자수는 주양자수, 방위 양자수, 자기 양자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로 안 받아요. 됐죠? 안 받으면서 전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걸로 1S의 스핀 자기 양자수 몇 개 들어간다고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2개 들어가고요. 얘도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니까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우리가 뭐 했습니까? 나타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쭉쭉쭉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써줬을 때 얘를 간단하게 나타낼게요. 위아래로. 그럼 여기에 위아래 2개, 위아래 2개, 위아래 2개, 위아래 2개, 위아래 2개, 위아래 2개, 위아래 2개 이렇게 전자 스핀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오늘 오비탈에서 뭐 할 것이다? 전자 배치의 연습으로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눠볼게요. 얘가 K 껍질이에요. 얘가 무슨 껍질입니까? L 껍질이에요. 얘가 뭐예요? M 껍질이에요. 그럼 전자는요? 전자수는 최대 몇 개 들어갑니까? 얘는 하나, 둘, 2개 들어가요. 그럼 얘는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있으니까 몇 개 들어갑니까? 8개 들어가요. 전자수가. 그 다음 얘는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5, 6, 7, 8, 9놈이에요.
그럼 몇 개 들어간다? 18 이렇게 들어가요. 18개. 그럼 최대 허용 전자수가 존재할 수 있는 유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숙제하는 거에서 이게 나왔어요. M 오비탈에 있는 S가 가질 수 있는 뭘 물어요? 양자수는요. 그럼 M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3이에요. 주양자수가 3이면서 S오비탈에서 가질 수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주양자수가 3이면서 무슨 오비탈? 방위양자수가 S오비탈이래요. 0이래요. 0. 방위양자수가 0이면 자기 양자수도 몇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그럼 스핀 자기 양자수는 2개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자기 양자수에서 스핀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주양자수가 3이면서 S오비탈이 0인 경우 방위양자수도 0이고 자기 양자수도 0이면서 스핀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류가 나온다?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정말요? 여기서 봐요. 주양자수가 3이면서 S오비탈에서 스핀의 종류는 2가지밖에 없잖아요.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나와요? 1일 때는요. 2, 4, 6가지가 나와줍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연결해서 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오늘 뭐 한다고 했어요? 전자 배치에 대해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오비탈에 따라서. 자, 그럼 전자 배치는 무엇입니까? 하면 얘는 무엇일 때 수소 원자와 같이 원자의 전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괜찮지만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오비탈의 개념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건데 우리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를 한번 볼게요.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소 원자, 전자가 한 개뿐인 수소 원자인 경우에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준위가. 자, 여기가 주양자 수가 1이라고 둘게요. 주양자 수가 1이면 K껍질이에요. 그럼 K껍질에 있는 I는 뭐밖에 없어요? 1S밖에 없어요. 1S. 됐죠? 그 다음 주양자 수가 2라고 할게요. 주양자 수가 2면은 L껍질이에요. 그럼 L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은요. ES하고 누가 있어요? EP가 있어요. ES하고 EP가 있고요. 그 다음 주양자 수가 3인 I로 갈게요. 주양자 수가 3인 I로 가면 얘가 M껍질이 돼요. M껍질일 때 존재하는 I는 3S, 3P, 그 다음 뭐가 존재하겠어요? 3D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 주양자 수가 뭐인 I로 간다? 4인 I로 갈게요. 얘가 N껍질입니다. 그럼 여기에는요. 누가 존재합니까? 하면 4S, 4P, 4D, 뭐까지 나온다? 4F까지 나오겠죠. SPD 오비탈이니까. 됐죠? 그럼 전자가 한 개뿐인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작용해요. 인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증가하고 수록 에너지는 커지지만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는 어떻다?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1S, 2S, 2P 같아요. 2S, 2P 같고요. 3S, 3P, 3D 같고요. 그 다음 4S, 4P, 4D, 4F가 어떻다?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양자 수가 증가할 때만 에너지 준위가 커지고 주양자 수에 따라서 SPD는 전부 다 어떻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게 수소 원자, 전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기율표는 수소를 빼고 나서 헬륨부터는 뭡니까? 하면 다전자 원자예요.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다전자 원자인 경우.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전자 껍질 수가 하나밖에 없는 K 껍질일 때는 똑같습니다. 1S로. 1S로 수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전자 껍질 수가 2개가 될 때, 전자 껍질 수가 3개가 될 때, 전자 껍질 수가 4개가 될 때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다전자 원자니까 에너지 준위가 바뀌어줍니다. 자, 1S는 똑같은데요.
2s가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s가 살짝 낮아지고요. 2p가 뭐합니까? 살짝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다전자 원자는 왜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도 있지만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밀어내는 뭐도 있기 때문에 반발력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죠? 다전자 원자일 때. 그러면 3s는 어떻게 됩니까? 3s 이렇게 내려와요. 3s 이렇게 내려오고요. 3p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3p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3d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d는요. 여기에서 껑충 뛰어서 올라가 줍니다. 3d는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밑에 누가 와요? 4s가 와요. 그럼 3d보다 조금 높은 아이에 누가 올라갑니까? 4p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증가합니까? SPD, SPD, SPD 이런 순서로 쭉쭉쭉 증가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한 개뿐인 아이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면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비교하라고 위에서 쓸게요. 1s보다 2s가 크고 2s보다 2p가 크고 2p보다 3s가 크고 3s보다 3p가 크고 그 다음 여기에 4s가 나와요. 4s가 누구보다 작다? 3d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누가 올라갑니까? 여기에 4p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s의 에너지 준위가 3d보다 낮아집니다 하고 이렇게 에너지 준위 다전자 원자에서 나와줍니다. 되겠습니까? 이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겁니까? 하면 전자 배치의 규칙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전자 배치의 규칙은 다전자 원자인 얘를 참고해서 전자 배치의 규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전자 배치를 하는데 규칙이 딱 3개가 있어요. 꼭 3개를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싸움 원리라고 나와줍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아이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는 싸움 원리가 나와줘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아이부터 1s, 2s, 2p, 3s, 3p, 4s, 3d, 4p 순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싸움 원리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아이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것을 싸움 원리라고 하고 얘가 싸움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주는 걸 바닥 상태가 됐을 때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나와요.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면 파울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오비탈을 네모 상자 하나로 나타냈을 때 이 네모 상자 하나에 전자는 딱 2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지만 안정하다. 그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뭐한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는 3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야하지만 한 방에 뭐 하는 거예요? 남친하고 여친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에서는 남남 못 들어가요. 여여 못 들어가요. 남여남 못 들어가요. 여남여 못 들어가요. 이거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는 혼자 쌍을 이루는 전자가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전자 쌍을 이루지 않고 혼자 있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하는데 에너지 준위가 같은 곳에서는 홀전자 수가 많을수록 뭐하다? 안정합니다. 양자역학의 계산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면 훈트 규칙이 됩니다. 이 3가지에 맞추어서 우리는 뭘 해주자? 전자 배치를 해줍시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자 배치에서 수소를 뺀 헬륨부터 나와주는데 헬륨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가겠어요? 2번 원소니까 2개 들어가겠죠? 그러면 리튬은 3번 원소니까 전자가 몇 개 들어가겠어요? 3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싸움 원리에서 나오는데 헬륨부터 한번 볼게요. 헬륨은 2번 원소예요. 헬륨은 2번 원소이면서 1죽입니다. 그럼 얘는요. 양성자 수가 2번이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데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다? 2개 들어가 있어요.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s에
주양자수가 1이죠. 전자 껍질이 하나니까 주양자수가 1인 K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s에 2가 되는 거예요. 1s에 2.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오비탈 하나를 네모상자 하나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싸움 원리에 의해서 가장 낮은 오비탈에 들어가 주는데 이때 전자 배치는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끔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되겠어요? 가은아 가해요. 힘내고요.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하면 3번 리튬이 나와요. 3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3번이면서요. 2주기에 들어가요. 그럼 전자 껍질이 2개 있어요. 그럼 주양자수가 N이 1인 아이가 있고 N이 2인 아이가 있으니까 얘가 K 껍질이고 얘가 L 껍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K 껍질이고 A 껍질이니까 주양자수가 2인 리튬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들어가고 2s에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1s 오비탈 하나, 2s 오비탈 하나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여기에서 갑니다.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1s가 에너지가 낮으니까 여기에다가 전자 2개를 넣어줘요. 그런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위아래로 같은 방향으로 넣지 않고 위아래로 넣어주고 그 다음 얘 하나는 혼자 그려주는데 홀 전자를 그릴 때 플러스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줬을 때 플러스 합이 많아질수록 즉 홀 전자의 양의 합이 많아질수록 안정한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넣어줍시다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가봅니다. 네 번째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베릴륨이 돼요. 자, 베릴륨은요. 1s에 2, 2s에 2예요. 그럼 얘는 1s 오비탈, 2s 오비탈이니까 여기에 싸움 원리에 의해서 가장 낮은 1s부터 넣어주고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자 스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럼 여기도 전자 스핀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는 바닥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무엇을 물어봅니까? 그러면 5번까지 해주고 여러분한테 나머지 해보라고 할게요. 5번이 붕소예요. 붕소는요. 1s에 2, 2s에 2, 2p에 무엇이 됩니까? 1이 돼요. 2p에 하나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1s 오비탈, 2s 오비탈, 2p는요. R형 모양이면서 p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ps 오비탈, 0이 py 오비탈, 얘가 pz 오비탈이죠.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해서 각각 안 그리고 한꺼번에 그려줍니다. 아, 얘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3개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싸움 원리에 의해서 가장 아래쪽에 위아래 파울리의 베타 원리, 얘도 싸움 원리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위아래로 하고 그 다음 훈트 규칙에 의해서 홀 전자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쌤 저는요 이거 싫은데요 하면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자,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는 어느 곳에 넣어줘도 바닥 상태예요. 얘 이렇게 기준으로 돼 있어요. 싸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쌓아주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바닥 상태로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가장 안정한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는 어느 쪽에다 넣어줘도 돼요. 어느 쪽에다 넣어줘도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보기 좋으라고 앞쪽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도 전부 다 무슨 상태다? 바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쌤요 내가요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위아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래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뭐합니까? 홀 전자가 존재할 때는 뭐로? 플러스. 양의 값의 스핀이 안정해요. 음의 값으로 가지고 있으면 얘는 무슨 상태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뜬 상태. 들뜬 상태.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미쳤나봐요.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위, 아래. 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쌤 얘는 뭐예요? 바로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뭐 한다? 어긋나요. 그럼 이런 전자 배치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명시켜버리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그럼 위로 했으니까 제명당했으니까 직구준놈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위 아래 있고요. 아래 있대요.
자, 그럼 얘는 문제 없어요. 얘는 뭐예요? 바닥 상태가 아니고 들뜬 상태가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런 전자 배치는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의 집안에 같은 방향의 스피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이구 다행이네. 설마 수업하는데. 응? 금만 주는 거야. 다음 시간부터 꼭 하고 오면 돼요. 됐죠? 대한민국에 그 신천지 교회가 정말 신천지를 만들고 있죠. 대한민국을. 지트 있잖아요. 네. 지트 앞에 신천지 교회 있대요. 네? 멋있다. 그 분홍국기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 주님의 사망이 내려오고 있네. 아, 정말 큰일 났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무엇입니까? 이런 전자 배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전자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쌤이 얼마나 틀리는가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했습니까? 잘했어요. 위 아래로. 근데 두 번째 뭐 했다? 세 개를 동시에 그려놔요. 그럼 이런 전자 배치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니까 얘도 전자 배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전자 배치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바닥 상태까지 언제가 안정한지 요까지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해보는 건 7번 질소, 오비탈 한번 나타내고 해보시고요. 8번 산소, 9번 뭐예요? 플루오린, 10번 네온. 자, 요까지만 오비탈 쓰시고 전자 배치 한번 해보십시오. TS 노트에다가. TS 노트에다가 오비탈 쓰시고 7, 8, 9, 10번만 한번 나타내 보세요. TS 노트는 휘성아. 준혁이 앞으로 부릅니다. 은총의 축복으로. 신천지입니다. 이러 오십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1S에 2, 2S에 2, 2P에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오비탈 위에 있는 전자 배치 수가 원자 번호하고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 위에 있는 전자 배치 수가 뭐하고 같다? 원자 번호하고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얘는 1S에 2, 2S에 2, 2P에 4가 될 것이고 8개니까 얘는 1S에 2, 2S에 2, 2P에 5가 되겠죠. 9개니까. 그럼 얘는 10개니까 1S에 2, 2S에 2, 2P에 6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오비탈의 수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비탈의 수가 3개입니다. 뒤진다. 3개라고 하면 왜요? 하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될 때 옆에다 하나 써줄게요. 이 주양자 수가 2인 p 오비탈 x에 내가 하나 넣고요. 주양자 수가 2인 p 오비탈 y에 내가 하나 넣고요. 주양자 수가 2이고 p 오비탈 z에 내가 하나 넣겠습니다. 요렇게 옆에다가 가로를 해서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보기 쉽게. 됐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2px 즉 주양자 수가 2인 p 오비탈 x에 내가 2개를 넣고요. 주양자 수가 2고 p인 y 오비탈에 하나를 넣고요. 주양자 수가 2고 R형 모양 pz에 내가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2px 주양자 수가 2고 p 오비탈 x축에 2개를 넣고요. 2py
주양자 수가 2면서 p 오비탈 y에 2개를 넣고요. 2p z에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럼 얘는 안 써도 돼요. 6개니까 2px에 2개, y에 2개, z에 2개, 2개씩 들어갔으니까 얘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써요? 하면 거꾸로 보세요. 자, 거꾸로 보시면 원자과 전자수는 뭐가 됩니까? 보면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전자 껍질. 가장 마지막 오비탈이 아니고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인데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6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7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 되는 거예요. 18쪽이니까 원소 주기율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의 오비탈의 수는 몇 개입니까? 하면 얘도 하나, 둘, 셋 나오는 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5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5개. 얘도 뭐가 됩니까? 하면 2px에 2개 들어가고 2py에 2개 들어가고 2pz에 2개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오비탈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5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s가 K 껍질이에요. 그럼 2s, 2p가 뭐예요? L 껍질이에요. 주양자 수가 2인 것까지 나왔으니까 얘는 L 껍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의 공통점은요. 전자 껍질 수가 2개고요. 오비탈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5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모 상자로 1s 하나, 2s 하나, 2p가 3개 있대요. 제 1s 하나, 2s 하나, 2p가 3개 있대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 1s 하나, 2s 하나, 2p가 3개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 주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바닥 상태에 2개 들어가요. 그럼 얘도 2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가장 아래쪽부터 채워지는데 전자가 아래쪽부터 채워져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싸움의 원리이고 하나의 오비탈 안에 스핀이 위, 아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안정을 취하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이고 그 다음 에너지 준위가 같은 P 궤도에서 무엇이 많을 때 홀 전자수가 많고 이 홀 전자수의 스핀이 위로 있을 때 가장 안정합니다. 요게 바닥 상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 갑니다. 위, 아래. 아래쪽부터 쌓아요. 위, 아래 쌓아주시고요. 이렇게 홀 전자가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싸움의 원리와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 규칙에 의해서 해줬을 때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질소가 돼요. 됐죠?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건 질소가 되는데 잘 들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애는 누가 돼요? 플루오린이 돼요. 쌤, 네온은 아니에요.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있다 없다? 제로예요. 제로. 없습니다. 가장 안정해서. 됐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질소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가장 많은 것은 플루오린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가장 적은 애는 네온이에요. 비활성 기체 18조. 빵빵빵 0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문제를 물어줍니다. 그럼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가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예요. 그럼 이제 여기 7번 원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들어갈게요. 보세요. 7번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자, 요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 얘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면 요렇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요 세 가지 경우를 볼게요. 얘가 가장
아름다운 규칙이에요.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올라갔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오비탈에 뭐합니까? 스핀이 서로 다른 전자가 배치되었고 훈트 규칙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 홀 전자, 즉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가장 많고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으로 있을 때 안정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자 배치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요, 뭐합니까? 싸움의 원리에는 위배 안 돼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도 위배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어긋난다고요? 훈트 규칙. 훈트 규칙에 뭐예요? 어긋나요. 훈트 규칙에 어긋나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라고 해줘요. 이런 것들을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봐요. 위로 두 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방향의 스핀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어긋납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면서 이런 전자 배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전자 배치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들뜬 상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놈이 호기심도 많죠. 뻥충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뭐에 위배되는 거예요? 싸움 원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싸움 원리에 어긋나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아이부터 채워져야 되는데 낮은 아이에 안 채워지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것은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들뜬 상태라고 해줍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떤 때가 들뜬 상태이고 어떤 때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원자과 전자수하고 같이 나오는 걸로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 얘들의 전자 배치에서 뭐 3D하고 4S하고 바뀌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20번까지는 D 오비탈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이온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3번의 리튬하고 11번의 나트륨하고 19번의 칼륨하고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주양자수가 2예요. 주양자수가 2이면서 1S에 2, 2S에 1입니다. 얘는 주양자수가 3이면서 1S에 2, 2S에 2, 2P에 6개, 3S에 1이에요. 얘는 주양자수가 4이면서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6, 4S에 1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요렇게 있을 때 칠판 봐주세요. 여기 1S로 들어가는 얘가 무슨 껍질입니까? 하고 나와요. 얘가 K껍질이에요. K껍질. 그 다음에 여기 2S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요까지가 무슨 껍질이에요? L껍질이에요. L껍질. 됐죠? 3S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얘가 무슨 껍질이에요? M껍질이에요. M껍질. 그럼 여기 4S로 들어가면 얘가 무슨 껍질이 됩니까? 하고 나옵니다. 3S에 여기 19개죠. 내가 너무 많이 했네. 4S까지 안 가는구나. 10개, 8개, 9개. 맞죠? 자, 그럼 요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무슨 껍질이 되겠어요? N껍질이 돼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양자수가 1, 2, 3, 4로 가는 아이.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원자과 전자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예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입니다. 그럼 얘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뭐가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얘들 전부 다 1, 1, 1이에요. 얘들의 공통점은 1입니다. 같은 족일 때. 자, 이런 경우에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요. 전자를 가장 마지막 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과 전자를 버립니다. 버려요. 버립니다. 버리면서 뭐가 됩니까? 하면 3번이면서 리튬 양이온이 되면서 1S의 2를 가지면서 2번의 헬륨과 같은 안정한 배치를 이룹니다. 됐죠? 헬륨과 같은 안정한 배치. 자, 11번 나트륨도요. 뭐가 됩니까?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서 1S에 2, 2S에 2, 2P에 6를 가지는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배치를 가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럼 19번은요. 19번도 86 플러스가 되면서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6와 같은 18번 아르곤과 같은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아이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한다? 버립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음이온이 되는 아이는요. 그럼 17쪽 갈게요. 9번에 플루오린, 17번에 염소를 한번 볼게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1s에 2, 2s에 2, 2p에 몇 개가 들어가면 돼요? 5개가 들어가면 돼요. 5개. 자, 17번 같은 경우 1s에 2, 2s에 2, 2p에 6개 들어가고요. 3s에 2, 3p에 몇 개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5개가 들어가면 돼요. 맞죠?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얘들은요. 요게 무슨 껍질이라고요? K 껍질이에요. K 껍질. 그럼 요게 무슨 껍질이라고요? L 껍질이에요. 그럼 얘가 무슨 껍질이라고요? M 껍질이겠죠.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원자가 전자예요. 7개.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원자가 전자예요. 7개. 됐죠? 그럼 얘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얘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족이니까 7개 들어있어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를 하나 받으면 돼요. 그래서 9는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면서 1s에 2, 2s에 2, 2p에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같은 배치가 된다? 10번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17번 염소도 염화이온이 되고요. 1s에 2, 2s에 2, 2p에 6개, 3s에 2, 3p에 6개가 되면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인 18번 아르곤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버리고 음이온이 되는 아이들은 가장 낮은 쪽의 전자를 먼저 뭐한다? 채워줍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물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8번 산소. 8번 산소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8번 산소 많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기가 있는 게 맞는지 보세요. 얘는 1s에 2, 2s에 2, 2p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쵸? 8번 원소니까. 그러면 얘는 요게 K 껍질이고 요게 L 껍질이에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6개라는 거죠. 그쵸? 원자가 전자수가 6개니까 얘는 전자를 6개를 버리겠어요? 2개를 얻겠어요? 얻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8번에 O2 마이너가 되면서 1s에 2, 2s에 2, 2p에 뭐가 돼요? 6개가 되면서 10번 누구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 네온과 같은 안전한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2개를 채운다는 거. 얘는 하나를 채운다는 거. 얘는 하나를 버린다는 거.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때는 가장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를 버리고 음이온이 될 때는 가장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에서 전자 껍질에 뭐 해준다? 채워줍니다 하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요. 86쪽에 나오는 전자 배치의 규칙 핵심 체크하고 밑에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전자 배치의 규칙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아이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배치해서 올라가는 싸움 원리라고 해주시면 돼요.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서 올라가는 싸움 원리. 그 다음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오비탈에 서로 다른 스핀에 두 종류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방향의 전자 스핀은 절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스핀 배치는 들어갈 수 없고요. 또 하나의 오비탈에 뭐 2개 이상의 전자 배치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
최대 전자수는 2개 들어가고 반드시 스핀의 방향, 전자 스핀의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요? 훈트 규칙이 나오죠.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특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이에요. 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쌍을 이루는 전자가 아니고 혼자 있는 전자인 뭐가 많을수록 홀 전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질소가 많이 나와요. 나오면서 훈트 규칙에 어긋나는 거, 싸움 원리에 어긋나는 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나옵니다. 바닥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비탈에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 칠판에 애들 보여주세요. 얘들아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안 하면 다 쫓겨나. 아이고 키도 작은데 붙이라니까 붙여야지.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전자 배치를 보시면서 무엇이 됩니까? 훈트 규칙에서 홀 전자수가 가장 크고 무슨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배치될 때 안정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나와줬어요. 이거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는 그냥 결론만 써먹어요. 알겠죠? 쌤도 못해요. 그거 하라고 그러면. 자, 그 다음 오비탈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원자의 바닥 상태에 전자가 배치되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을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원자가 전자수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 원자가 전자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원자가 전자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고 이온 전자의 배치는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자, 이런 원자들이 안정한 이온이 될 때 바로 누구하고 같아진다?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아집니다.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하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고 쉬는 시간 드리고 오늘 하는 거 들어갈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그럼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맞죠? 한 개의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위아래에서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높아진 것을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들뜬 상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훈트 규칙이 적용된다. 자, 그럼 보세요. ES 오비탈하고 EP 오비탈이 있어요. 자, 그럼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커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같은 EP 오비탈에서만 무엇이 적용된다고요? 훈트 규칙이 적용돼요. 그럼 얘 ES 오비탈은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EP 오비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돼요.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준다. 옵니다. 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나타내는 거죠. 질소를 나타내는 원자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다전자 원자의 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첫 번째 가 같은 경우에는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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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에서 여기에 하나만 있고 위아래 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위아래고 위가 되면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 홀 전자수가 많을수록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데 홀 전자가 요리 하나로 안 가고 합쳐진 거죠. 그럼 들뜬 상태이면서 뭐에 위배된다? 훈트 규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애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에너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아이부터 차례대로 쌓여야 되는데 ES에 있는 아이가 2P로 껑충 올라갔으니까 뭐의 원리에 위배된다? 싸움 원리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스핀이 같은 방향의 스핀이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고 했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납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가나다. 그럼 얘를 가장 이상적으로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 규칙에 만족하는 전자 배치는요. 1s 2개, 2s 2개, 2p에 하나씩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안정한 무슨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네 둘이가 무슨 상태에 들어가요? 들뜬 상태에 들어가요. 훈트 규칙에 어긋나고 싸움 원리에 어긋나는 게 들뜬 상태에 들어가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아이는 들뜬 상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파울리의 베타 상태에 그러니까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아이는 들뜬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전자 배치는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하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1번 산소 8번인 산소의 전자 배치하고 2번 11번 나트륨 양이온의 전자 배치하고 3번 12번 마그네슘 2+의 전자 배치하고 4번 인 15번 인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 달래요. 그럼 8번 갈게요. 얘는 1s에 2, 2s에 2, 2p에 몇 개 들어가면 돼요? 얘 4개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나는 얘를 갖다가 2px에 바닥 상태일 때 2px에 2개, 2py에 하나, 2pz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바닥 상태일 때 어떻게 넣는지 물었으니까. 자, 11번과 12번은 똑같아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1s에 2, 2s에 2, 2p에 6개. 누구하고 같다?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죠? 전자 배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입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1s에 2, 2s에 2, 2p에 6개 요렇게 들어가고 3s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3s에 여기에서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3p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묻습니다. 15번이니까 3p에 3개가 들어가요. 3p에 3개가 들어가 주는데 여기에서 잠깐만 3p에 3개 들어가는 거 맞죠? 3개가 들어가는데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얘는 전자 3개를 얻었대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6개가 된대요. 6개가 되면서 18번 누구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아르곤. 그래서 얘는 원자,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대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 껍데기가 하나, 2개 있답니다. 자, 이렇게 2개 있는데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2개 들어있고요. 두 번째 껍데기에 2, 4, 6, 8개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있는데 X2 바이너래요.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었다? 2개 얻었다는 거죠. 그럼 원래 10개에서 2개 빼면 8개가 돼요. 얘는 8번의 O2 바이너라는 뜻이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갑니다. 1번부터 가서 바닥 상태에 원자 X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요. 봐요. 전자 껍질 수 하나, 둘. 전자 껍질 수 2개예요. 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닥 상태 X의 원자과 전자수를 쓰세요. 그럼 여기로 가요. 원자과 전자수는요. 가장 마지막 껍데기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전자수니까 몇 개예요? 6개. 원자과 전자수 6개. 자, 그 다음 갑니다. 바닥 상태 원자의 홀 전자수는요. 이거 보면 돼요. 이거. 홀 전자수는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PS에 하나, PY, PZ에 하나니까 홀 전자수는 2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닥 상태에 들어가는 오비탈의 수는요. 그럼 이거 카운트 해달라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5가지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5번 문제 A가 나오고요. 그 다음 B가 나옵니다. B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C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나, 둘, 그 다음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D 나옵니다. 하나, 둘, 3개. D 나오고요. 그 다음 E 나와요. E 하나, 둘, 3개 하고 뭐가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D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E는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 적어요. 2번 헬륨이에요. 2번 헬륨. 얘는 전자가 4개 들어가 있네요. 4번 베릴륨이에요. 얘는 전자가 7개 들어가 있네요. 7번 질소예요. 얘는 전자가 8개 들어가 있네요. 8번 산소예요. 얘는 전자가 12개 들어가 있네요. 12번 마그네슘입니다. 요렇게 적어 놓고 문제 풀러 갈게요. 자,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은 아이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K 껍질이에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L 껍질입니다. 그럼 얘가 K예요. 얘가 K 껍질이에요.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얘들이 전부 다 무슨 전자 껍질입니까? L 전자 껍질이에요. 그럼 세 번째 들어가 있는 얘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얘가 M 껍질이에요. 그럼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아이는 B, C, D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 B, C, D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아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아이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그럼 얘 원자과 전자수 2개요. D입니다. 헬륨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0이에요. 그럼 얘는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수 2개예요. 얘는 몇 개예요? 5개예요. 얘는 몇 개예요? 6개예요. 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은 아이는 B와 E가 되겠죠. 그래서 B와 E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아이는 C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 중에서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아이는 D, 6개 있으니까 D가 됩니다. 산소. 비활성 기체에 전자 배치를 갈 때 이온이 되었을 때 같은 전자 배치는 얘 전자 몇 개 얻어요? 3개 얻어서 10번 내용과 같아집니다. 얘 전자 2개 얻어서 10번 내용과 같아져요. 얘 전자 마지막에 있는 아이 2개 버려서 10번 내용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C, D, E가 뭐 합니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요까지 해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했고요. 그럼 숙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올 때 102쪽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쉬는 시간 좀 드리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주기율표 바로 들어갈게요. 주기율표는 간단해서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나가면서 합니다. 전자 배치가 중요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얘는. 그럼 오늘 2번째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주기율표. 자, 2번째 하는 거 이거는 앞에다 적어놓든 여러분 책에다 적어놓든 편한 대로 하세요. 주기율표가 발전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져서 발전되는 과정, 즉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얘만 정리해놓고 알아주면 돼요.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의미는 없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라부아지에요.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물분해 실험했죠. 물분해 실험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니까 원소가 아니다라고 밝혀내고 질량 보존 법칙을 하면서 33종의 원소를 발표한 사람이 라부아지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최초로 제1열, 제2열, 제3열, 제4열에서 원소를 뭐 했어요? 분류를 했어요. 1열, 2열, 3열, 4열로 분류했는데 1열에는 빛과 열을 포함했고 4열에는 그때 당시에 분해할 수 없는
산화칼슘이라든지 산화바륨이라든지 산화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이산화규소화 같은 것을 갖다 넣었습니다. 됐죠? 근데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라보아제를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어요. 나중에 하이탑 심화 풀 때는 들어가지만 그럼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데베라이너. 자, 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원자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자량을 기준으로 세쌍 원소설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원자량입니다. 원자량을 기준으로 무엇을 발표한다? 세쌍 원소설을 발표해줘요. 자, 이 세쌍 원소설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같은 족에 들어가는 원소의 위아래의 원자량을 알면 가운데 원자의 원자량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세쌍 원소설이에요.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세쌍 원소설을 말해주면서 뭐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최초의 족의 개념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세쌍 원소설로 뭐가 나온다고요? 최초의 뭐의 개념이 나와준다? 족. 우리 세로줄에 들어가는 족의 개념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유렌츠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렌츠라는 사람도 무엇을 기준으로? 원자량. 원자의 양인 원자량을 기준으로 무엇을 주장합니까? 옥타브설을 주장해요.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최초의 무슨 개념입니까? 주기율표의 최초의 주기라는 개념을 해주는 사람이 유렌츠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아까 앞에서 봤듯이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 자, 멘델레예프도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요. 원자량을 기준으로 이때까지 밝혀진 63종의 원소를 원소 카드를 만들어서 족과 주기에 맞추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뭐한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최초의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주기율표를 만들어주는데 이때까지 만들어진 63종의 원소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주기율표. 최초의 주기율표, 족과 개념이 있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뭐합니까? 만듭니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준 사람이 멘델레예프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63종의 원소를 족과 주기로 나누다가 그 성질이 맞지 않으면 띄어놨어요. 빈칸으로 두면서 앞으로 이런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해서 원자량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걸 예측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에카 이러면서 다음에 올 원소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원자량으로 나타냈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발견되면서? 아르곤이라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면서 아르곤은 칼륨보다 원자량이 더 커요. 근데 오늘날 아르곤은 18번에 있고 칼륨은 19번에 있죠.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하면 모즐리가 나와요. 자, 모즐리는 러드퍼드의 제자입니다. 체드윅과 같이. 그러면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X선 실험을 해요. 우리 진공방정관에서 나는 것처럼 X선 막 충돌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 하더라? 양성자 수가 커질수록 나오는 규칙성을 알아냅니다. 그 규칙성을 알아내면서 바로 무엇으로 나타낸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순서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주기율표를 나타내요. 그럼 이 원자 번호라는 걸 알아내는 게 X선 무엇입니까? 실험. X선을 가지고 알아냅니다. X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면서 원자 번호 순서로 무엇을 만들었다?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해줘요. 아, 주기율표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웃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요렇게 나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원자량인데 뭐로 바뀌었다? 모즐리에 와서
원자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원자 번호가 바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양성자 수하고 똑같아요.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수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보십시오. 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의 세상 원소설에서 우리 1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3번 원소인 리튬이 있고요. 11번 원소인 나트륨이 있고요. 19번 원소인 칼륨이 있어요. 3번, 11번, 19번. 같은 1족에 들어가요. 그럼 이때 리튬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7이래요. 칼륨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하면 30이래요. 자, 그럼 7과 39라는 원자량이 주어지면 가운데 있는 나트륨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세상 원소설에서 위아래 같은 족에 있는 원자량의 질량을 더해서 7하고 39를 더해서 2로 나누어 주면 얼마가 나온다? 2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가운데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족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족의 개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류렌즈라는 사람은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 이 사람 피아노 쳤나봐요. 자, 그럼 최초의 주기의 개념은 피아노 건반, 이렇게 까만색 건반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까만색 건반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건반이 있을 때 이렇게 갑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는 비활성 기체라는 걸 몰랐어요. 18족 원소는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에 수소가 있고 리튬이 있고 베릴륨이 있고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 있다. 그럼 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플루오린이 있고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유소, 인, 황,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될 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하면서 최초의 주기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설명했을 때 그 영국 학회나 이런 데서 비웃었어요. 뭔 저런 걸 얘기하냐 이랬는데 이게 오늘날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주기의 개념을 피아노 건반의 8개의 건반에 의해서 옥타브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때까지 비활성 기체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멘델레예프가 뭐합니까? 이때까지 밝혀진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최초의 주기율표인 족과 주기라는 개 뭐가 나온다? 나오면서 원자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문제가 되자 통해서 원자 번호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역사가 쭉쭉 변해오는 거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봅니다.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족과 주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말을 좀 잘못하면 경상도 버전으로 쌤이 잘못 강하게 발음하면 뭐가 이렇게 욕이 돼요. 자, 족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 돼요. 세로줄. 세로줄이 되면서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있습니까?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있어요.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있으면서 얘들은요 1의 자리가 원자과 전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18쪽만 원자과 전자수가 뭐다? 가장 안정해서 0이 되겠지. 그럼 1쪽에서 18쪽까지 세로줄로 나와 있는 얘들은 동족 원소인 경우, 동족 같은 쪽에 들어있는 원소인 경우, 동족 원소인 경우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같다. 자, 쌤, 왜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무엇이 같기 때문이에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족이 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주기가 나와요. 주기는 가로줄입니다. 가로줄로 1주기에서 몇 주기까지 있다? 7주기까지 있어요. 그럼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는 이 가로줄은 무엇입니까? 하면 전자의 무엇을 나타낸다? 껍질수를 나타내요. 껍질수. 1주기는 전자껍질 하나, 2주기는 전자껍질 2개, 3주기는 3개, 최대 몇 개까지 있다? 전자껍질이 7개까지 있다 하고 나와집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같은 주기는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어떻다? 전자의 껍질수가 같습니다 하는 거 알아두면 돼요.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수가 같아요 하고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현대 주기율표에서 나와주는 예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동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1족이 있어요. 우리 주기율표에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요. 13족이 있고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주기가 있어요. 1주기가 있고 2주기가 있고 3주기가 있고 4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20번까지 외워야 되는 거. 자, 그럼 볼게요. 수, 해, 리, 배, 공,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20번까지 있는 원소를 가지고 봅니다. 여기에서 1쪽에서는 수소를 제외합니다. 수소를 제외합니다. 왜요? 수소는 비금속이라서요.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 니나가. 니나가예요. 니나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물과 격렬히 반응해요. 물과 격렬히 반응합니다.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무엇이 됩니까? 하면 염기성이 돼요. 얘들 수산화리튬,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과 같은 염기성이 되는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1족 원소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이고 무릅니다. 얘들은 금속이 단단하지 않아서 칼로 쉽게 자를 수 있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이 같고 원자과 전자수가 뭐가 됩니까? 하나예요. 리튬 1족이니까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족의 성질이 같아져요. 그럼 2족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죠. 얘들은 물과 반응을 하는데 알칼리 금속과 비슷하면서 토양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알칼리 뭐라고 불러준다? 토금속이라고 불러줘요. 토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13족에 있는 아이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붕소를 제외해요. 붕소를 제외합니다. 붕소가 왜 제외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배우는데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가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이다 보니까 금속에서 제외되고 알루미늄 밑에 있는 아이들부터 묶어서 얘를 무슨 족이라고 한다? 13족은 알루미늄족이라고 해요. 알루미늄족,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는 거. 그럼 14족은요 그대로 갑니다. 탄소족이라고 해줘요. 탄소족. 그럼 15족은요 질소족이라고 해줘요. 16족은요 산소족이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 17족에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외우라 했어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래서 어떻게 외워라? F 염소 불알이든 뻑큐 염소 불알이든 외우고 싶은 대로 외워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죠? 17쪽. 그죠? 배운 거 중에서 주기율표 이러면 17쪽에 뻑큐 염소 불알만 기억하고 있는 우리 희성이하고 준혁이. 자, 그럼 이 17쪽 원소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면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왜? 요 하고 보면 1족과 2족에 있는 금속 원소와 반응을 해서 염을 잘 만든다. 플루오리나 리튬, 플루오리나 나트륨, 플루오리나 칼륨, 염화 리튬,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줘서 할로젠 원소라 하고 이원자 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뭐가 됩니까? 하면 플루오린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고체가 돼요. 기기액고예요. 그죠? 기기액고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하면서 이원자 분자의 원자 두 개가 결합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가 되고 1족과 2족에 있는 알칼리 금속이나 토금속과 반응해서 염을 잘 만든다 해서 할로젠 원소가 되는 거고 18족에 있는 헬레나,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까지 알아두세요. 자, 얘들은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가장 안정해요.
원자과 전자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빵으로 가장 안정하고 반응성이 뭐예요? 거의 없어요. 가장 안정하니까 다른 아이하고 반응할 필요 있다 없다? 반응성이 거의 없는 18쪽을 모두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해서 무엇이라고 불러준다?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줘요. 얘가 바로 족의 성질이에요. 앞에 있는 걸 설명 안 하고 넘어온 이유가 여기서 설명 들어갑니다. 됐죠? 그럼 주기는요.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얘들은 같은 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2개. 그 다음 남아, 알교인항, 염화는 3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3개. 칼카, 브로민, 크립톤은 4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4개.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원소의 전자 배치로 가서 볼게요. 자, 얘들 봅니다. 자, 지금 원자의 전자 배치 좀 전에 배웠으니까 따끈따끈하니까 머릿속에 금방 들어있을 거예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1S에 2, 2S에 1이죠. 맞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0번 내용과 같습니다.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1. 그럼 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뭐가 되겠죠? 3S에 1. 이렇게 되겠죠. 3S에 2, 3P에 6, 4S에 1.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1이죠. 그쵸? 1이면서 얘의 전자 스타일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얘는 NS의 1입니다. NS의 1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1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S의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원자과 전자수가 2개입니다. 그럼 얘는요. NS의 2NP의 하나가 되겠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3개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요. NS의 2NP의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니까 원자과 전자수 몇 개가 된다? 4개. 그럼 얘는요. NS의 2NP의 뭐가 돼요? 3개가 되니까 원자과 전자수 5개. 그럼 얘는 NS의 2NP의 뭐가 됩니까? 4개가 되니까 원자과 전자수 6개. 그럼 얘는요. NS의 2NP의 5개니까 원자과 전자수 몇 개가 된다? 7개. 그 다음 얘는요. NS의 2NP의 뭐가 돼요? 6개. 헬륨은 제외입니다. 얘는 제외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뭐다? 0이다. 그래서 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주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수와 같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거기 111쪽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원소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를 차지하는 게 금속 원소예요. 그리고 1쪽에 있는 수소만 제외하면 오른쪽 위에 비금속 원소가 있고요.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어주는 경계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중금속이 되는 거예요.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그 다음 안티모니, 텔루름, 그 다음 폴로늄과 같은 게 무엇에 들어간다? 중금속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원소 주기율표에서 나누어지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세요. 1주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몇 개다? 2개입니다. 그래서 1주기 앞에다 적어줍니다. 원소 2개. 원소 2개 들어가요. 그 다음 2, 3주기 묶어요. 2, 3주기 묶어서 원소가 몇 개 들어간다? 8개. 이거 문제 풀 때 필요해요. 1주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2개밖에 없고요. 2, 3주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8개 있고요. 4, 5주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18개 있어요. 18개. 그 다음 6, 7주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32개 있습니다. 그 32개 중에서 15개를 밑으로 뺐습니다 하는 게 나와줘요. 그 다음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무엇이 있어요? 하고 물으면 금속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있고 그 다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에 들어가는 중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원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현대 주기율표에서. 자, 원소의 종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첫 번째 나와주고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그 다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면에 들어가는 누가 있다고요? 중금속 원소가 있어요. 중금속 원소.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양쪽성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위치부터 알아주세요. 금속 원소는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속 원소예요. 그럼 이 금속 원소는 우리가 생활하는 상온에서 대부분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20에서 25도씨인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요? 수은 우리가 생활하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뭐하다? 높아요. 열도 잘 전달하고요. 전기 전도성, 전류도 잘 흘려줍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은 금속 원소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어요. 그래서 얘들은 금속 원소는 전자를 뭐해서?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들이 금속 원소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리튬, 나트륨, 얘들 같은 경우 리튬 같은 경우 리튬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하나 내놓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하나 내놓고 그 다음 마그네슘 같은 경우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2개 내놓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3개 내놓아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들이 있다고 하면은 비금속 원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오른쪽 원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에 위치해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다 세알해 보셔도 한 19개밖에 안 돼요. 수소를 포함해서 19개 정도만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나 뭐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해줘야 되는데 액체로 존재하는 아이가 있어요. 브로민이라는 녀석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하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습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비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좋은 아이 예외가 바로 누구입니까? 하면 흑연이에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뭐합니까? 좋다요 하는 예외가 하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요.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럼 비금속 원소에서 음이온이 많이 되는 거 플루오린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플루오린화 이온, 염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 이온,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어서 산화 이온, 그 다음 황이 전자 2개를 얻어서 황화 이온, 그 다음 인이 전자 3개를 얻어서 호스핀이라고 불러주는 이온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중금속 원소는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금속 원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 비금속 원소의 성질과 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는 대신에 금속 원소보다 금속의 성질이 작고요. 비금속 원소보다 비금속 원소의 성질이 작은 아이예요. 경계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이로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붕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소가 있어요. 붕소, 규소, 그 다음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저마늄이라든지 아니면 비소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안티몬이나 텔루림이나 폴로늄 같은 게 있는데 주로 얘를 많이 알아두면 돼요.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규소와 저마늄이 뭐의 원료로 쓰인다? 반도체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반도체가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부도체예요. 전류가 안 흐를 때. 액정이 안 켜졌죠.
그럼 얘는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뭘 합니까? 이렇게 파워를 줘서 액정이 켜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도체가 되고 전원이 공급되어 않았을 때 부도체가 되는 아이가 반도체의 원료로 쓰이는 중금속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양쪽성 원소는 뭐예요? 하고 보면 산과 염기랑 반응해요. 산, 염산항산 질산, 염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거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합니다. 산과 염기와 산염기와 반응하여서 무슨 기체를 내놓는다? 수소기체를 내놓습니다. 수소기체. 수소기체를 뭐한다? 발생시켜요.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걸 양쪽성 원소라고 해요. 자, 이 금속은 산성 용액하고 반응해서도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나와요. 염기성 용액하고도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쪽성이에요. 그럼 양쪽성 원소는 어떻게 외워주는가 하면요. 양쪽성, 네가 산성하고 반응하든 염기성하고 반응하든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아주냐.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가 양쪽성 원소라는 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누가?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중금속 원소는 무엇입니까?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니까 쌤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쪽성 원소는 네가 양쪽과 다 반응해도 누가 알아주냐. 그리고 중금속 원소는 미안해요. 한 번만 더 욕할게요. 빙시, 지랄하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됐죠? 빙시, 비읍, 시읍. 됐죠? 그 다음에 지랄하네. 맞죠? 지랄하는 애새끼 이렇게 외웠어요. 됐죠? 빙시 지랄하는 애새끼 이렇게 외우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안 까먹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먹튀 염소 불알 빙시 지랄하는 아새끼 그 다음에 알아주나 이렇게 외우면 엄마 놀래요. 그러지 마요. 알았죠? 그냥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해준 거니까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니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설명해 준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렇게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중금속 원소, 양쪽성 원소까지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주기율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 번 더 봅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다면 주기율표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얘가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입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 14, 15, 16, 17, 18, 19, 20. 자, 20번까지 나타내고요. 얘가 원자과 전자수예요.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0인 0, 1, 2, 3, 4, 5, 6, 7.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가 1번 원소 수, 헬, 리, 배, 동, 탄, 질산, 클,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카 이렇게 20번까지 나타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서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점 찍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수소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있죠. 맞죠? 그래서 수소는 H+라는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전자를 하나 잃어서. 그런데 헬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리튬 원자과 전자수 하나입니다. 베릴륨 2개예요. 붕소 3개예요. 탄소 4개예요. 질소 5개예요. 산소 6개예요. 플루오린 7개예요. 그 다음에 다시 네온이 되면 원자과 전자수 0이 됩니다. 그 다음 나트륨 하나예요. 마그네슘 2개예요. 알루미늄 3개고요. 규소 4개고요. 인 5개고요. 그 다음 황 6개고요. 염소 7개입니다. 그 다음 다시 아르곤이 되면 0이 돼요. 그 다음 칼륨 하나고요. 칼슘 2개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가 변해요. 그럼 얘를 갖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로 가면 다시 원자과 전자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가요. 할로젠 원소까지. 그리고 다시 18쪽 원소가 되면 쭉 내려가서 0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주기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 18족 원소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 되는 거고 1족 원소,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같은 1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1이 됩니다. 그럼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하고 묻고, 같은 주기는요. 리베, 붕탄질산, 풀 같은 주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수가 뭐해진다? 커진다는 거 알겠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 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A, 여기에다가 B, 그 다음 여기에다가 C, 그 다음 D, 그 다음 여기에 가장 밑에 있는 I한테 뭐라고 쓰는가 하면 E라고 쓸게요. 자, A, B, C, D, E라고 써놨습니다. 요렇게 써놓고 나서 무엇을 묻습니까? 그러면 같은 족은 누구예요? 그리고 같은 주기는 누구예요? 같은 족은 누구이고 같은 주기는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애는 누구이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애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원래 원소 이름을 안 쓰고요. 번호를 써놔요. 원자 번호를. 자, 그러면 같은 족은요? 하고 물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요. 같은 족은요? 옆으로 쭉 줄 거면 돼요. 뭐라고요? A, B, C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같은 주기는요? 얘가 같은 주기예요. 얘가 같은 주기예요. 얘가 같은 주기가 돼요. 같은 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A, B가 되는 거예요. 같은 주기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아이는요, 제일 꼭대기 있는 D가 돼요. D, 플루오린이 되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애는요, E가 돼요. 0이니까 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해낼 수 있으면 돼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원소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빠르게 훑어보면서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문제 풀 때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체크만 해보고요.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세요. 클리닉 시간에.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가장 먼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쌍을 지어 존재하는 세쌍 원소소를 주장한 사람이 데베라이너. 그 다음 원자량 순으로 원소를 배열하면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옥타브서를 주장한 사람은 뉴렌즈, I의 렌즈예요. 자, 그 다음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무슨 순서로 나타냈다? 원자량. 그리고 모즐리는 X선 연구를 통해서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로 나타냈죠. 자, 그럼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같은 족의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주기는 같은 주기의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기율은 원자 번호에 따라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죠. 원자과 전자수. 그럼 원소를 분류할 때 수소를 제외한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 있는 아이를 금속 원소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그 다음 주기율표 오른쪽 위에 위치하면서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작으면 18족 원소를 제외한 음소, 바로 음이온이 되기 쉬우면서 비금속 원소에 들어갑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18족 원소는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음이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서 18쪽을 제외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클리닉실에 가셔서요, 여러분이 113쪽 밑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오늘 클리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08호에서 오늘 클리닉 하면 될 것 같아요.